어느 작은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 마을 외곽의 깊은 숲속에는 울음의 집이라고 불리는 낡고 버려진 집이 하나 있었다. 이 집에 관한 소문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이유 없이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끔찍한 소문이 있었다. 몇십 년 전 한 가족이 이 집에 살기 위해 들어왔으나 그들 역시 기이한 경험을 하고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들은 밤마다 집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이어진 끝에 결국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도 집에 발을 들인 여러 사람들이 마을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기에 그곳은 점차 금기시되는 장소가 되어갔다. 하지만 이 전설을 무시하고 호기심에 그 집을 찾는 젊은이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숲속에서 실종되거나 이상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한 번은 대학생 3명이 그곳에 캠핑을 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울음의 집은 사람들에게 더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할아버지를 방문한 혜진이라는 이름의 20대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도시에서 자라난 터라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갔다가 자연스럽게 울음의 집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친구들은 술김에 용기를 내 그 집에 한번 가보자며 혜진을 부추겼고 그녀는 그들이 겁먹는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밤중에 세 친구는 술에 취한 채로 울음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낡은 집은 어두운 숲속에서 기괴한 분위기를 풍겼다. 집 주변은 오랜 시간이 흐른 듯 잡초와 덩굴이 넘쳐났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친구들은 휴대전화에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생각보다 더 황폐했고 오래된 가구들과 벽지는 곰팡이가 핀 채로 너덜거렸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기분 나쁜 오싹함에 친구들은 장난스러운 태도를 점차 잃어갔다. 그들은 부서진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2층의 방 하나를 열었을 때 그들은 방 한 구석에서 책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로 뒤덮인 채 놓여있는 그 책은 낡은 일기장처럼 보였다. 호기심 많은 혜진이 일기장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다. 그 일기에는 과거에 그 집에 살던 한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몇 페이지는 소녀의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온통 비명을 지르는 듯한 글자들이 휘갈져 있었다. 이들은 날 부르고 있어. 곧 나를 데려갈 거야.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혜진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 순간 문득 집 안 깊숙한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였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울음소리는 점차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친구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여 있는 힘껏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으로 나와 보니 숲속의 바람이 더욱 거세져 있었다. 3명은 정신없이 주차된 차량으로 달렸고 차에 올라타 급히 그곳을 떠났다. 그들의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렸고 숨이 가쁘게 차올랐다. 혜진의 품속에 있는 낡은 일기장이 그 집에 진실을 말해줄 유일한 열쇠였음을 깨달았지만 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울음의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마을을 떠나 도시에 돌아온 혜진은 낡은 일기장을 불태워버렸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의 꿈에는 여전히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전설에 등장하는 소녀의 슬픈 눈동자가 아른거렸다. 혜진은 그날의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 마을과 집을 멀리하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그 금기된 울음의 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용감한 이들이 도전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는 한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수십 년간 아무도 살지 않아 점점 황폐해져 갔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집이라고 부르며 아이들은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게 되어 도시에서 빠르게 살아가던 한 청년 민수는 회사 업무의 스트레스와 생활의 피로를 잠시 잊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도시의 번잡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시골 마을이었고 거기서 민숙집을 빌려 며칠간의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인터넷을 통해 그 지역의 여러 숙소를 검색하던 중 유난히 저렴한 가격에 한 민숙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귀신집으로 불리던 곳이었으나 민수와 친구들은 그저 낡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경계심 없이 예약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한 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을씨년스럽게 불어왔습니다. 모두들 긴 여정에 지쳐 있었지만 새롭고 독특한 장소에서의 투숙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첫인상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고 먼지가 쌓인 오래된 가구들은 그곳에 시간이 멈춰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집 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민수는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낮은 소리로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며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차 선명해져 갔고 이제는 방 안 구석에서 나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소리는 문득 사라졌고 민수는 그것이 단지 피로에서 기인한 환청이라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모두들 그냥 꿈일 것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다른 친구 하진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침실에서 자던 하진 역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고 있었으나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자 친구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고 마침내 지하실로 연결된 오래된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오랜 세월에 부식된 덕에 손쉽게 부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실 안은 어두컴컴하고 눅눅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물건들과 함께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외롭게 살다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외로움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수와 친구들은 그 집이 왜 귀신집이라 불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영혼은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마을의 작은 사당을 찾아 그녀의 넋을 기리며 조용한 천도를 지냈습니다. 그 후로 그 집에서 들리던 소리는 사라졌고 민수와 친구들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괴담은 때로는 그저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사람들은 다시금 귀신집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민수와 친구들은 그날의 사건을 회상할 때마다 강한 소름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이후로도 여전히 호기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주기적으로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모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들은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여기에서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 만한 공포썰을 하나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혜진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마을은 시골이지만 고즈넉하고 평화로워 보였으며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바로다리 밑의 여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강 위에 놓인 다리 아래에 하얀 소복을 입고 긴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여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게 되면 재앙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전설은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의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여름밤 혜진과 그녀의 친구들은 용기를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다리 및 여인을 만난다는 전설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늦은 밤 다리로 향했습니다. 불안하고 겁이 났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그리 무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랜턴과 녹음 장비를 준비하고 귀신을 보면 그 증거를 남기겠다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깔린 강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더 으스스했습니다. 괴기스런 적막감이 감돌고 바람 소리와 함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혜진과 친구들은 서로 팔짱을 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간간히 농담을 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허탈한 듯 숨을 내쉬며 웃었고 괜히 겁먹었다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바닥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온몸에 닭살이 돋은 혜진과 친구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 및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랜턴 불빛을 가까이 비추자 그곳에는 정말로 긴 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명확했습니다. 친구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인은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에 맞추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움과 공포에 빠져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뛰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 여인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친구들은 겁에 질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용기를 내어 다리 및 여인의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영상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기억과 달리 그 어느 것도 녹음되거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의 친구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별을 고하며 떠난 친구들은 다시는 혜진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있던 혜진의 집에서도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자정이 넘으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에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그 공포에 견딜 수 없어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저 악몽일 뿐이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깨어난 혜진은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불현듯 길가로 향했을 때 검은 머리에 속옷 입은 여인이 웃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찾아온다는 전설이었지만 혜진은 당시에 너무 어렸고 겁이 많아 어떻게든 그 진실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 여인은 혜진의 꿈속에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해야 해. 영원히. 급기야 혜진의 부모님도 더 이상 이상한 일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주지 스님과 상담하고 그녀를 위해 굿을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녀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그 후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발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여인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시간이 흐르며 그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가끔씩 무서운 꿈을 꿀 때면 그 여인의 웃음소리가 귀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다리 및 여인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지만 아무도 그 이후로 다리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